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또 16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로써 전체 확진자 수는 76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급증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모양새인데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전국적인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방실 기자, 환자가 계속 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는 763명으로 또다시 대폭 늘었습니다. 밤새 추가로 환자가 발생하면서 조금 전 10시 발표에서 어제보다 161명이나 늘었는데요. 새로운 확진자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 142명이 집중됐고 대부분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도 어제보다 2명이 더 늘어나서 총 7명입니다. 중국 외 국가로는 이란에 이어서 가장 많습니다. 5명은 경북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환자고 1명은 경주 그리고 1명은 경북대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738명 그리고 치료가 완료돼서 격리 해제된 환자는 여전히 18명으로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전국적인 환자의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161명의 추가 확진자가 더해지면서 이제 대구는 457명으로 늘었고요. 경북 지역은 180명으로 둘을 합치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도권인데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도 30명 안팎으로 환자가 늘었고요. 대구, 경북 지역과 가까운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누적 환자가 10명을 넘었습니다.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어제까지 16명이던 확진자 수가 밤사이 22명이 늘어나면서 모두 38명으로 확인됐다고 발표를 했고 경남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식 집계까지 시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는데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해도 역시 대구, 경북 지역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확진자 수 추세를 보면요. 지난 주말 사이 하루 100명에서 최대 200명 넘게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누적 환자 수는 3배나 늘었습니다. 조금 전 발표로 환자는 이제 700명을 넘어섰는데 여전히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감염자가 대다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자를 봤더니 455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은 111명으로 둘을 합치면 전체 감염자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정 단체와 장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 감염 형태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건데요. 현재 대구 신천지 교회 교인을 비롯해서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도 8천여 명에 달해서 당분간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코로나19의 최대 고비가 될 거라며 과도한 공포심 대신 개인 위생에 계속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60대 이상 고령층은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은 병원이나 종교활동 등을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열이 나고 기침이나 인후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339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각 지역국을 연결해서 지역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앞서 보신 것처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 7명 모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온 가운데 보건당국은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자, 이재민 기자, 대구, 경북 상황 전해주시죠. 네, 대구 경북에선 오늘 오전 9시 기준 14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는 131명, 경북 11명으로 지금까지 누적 환자는 637명입니다. 이 가운데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은 1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가 1명 더 늘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 환자인 62살 남성이 어젯밤 사망해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이 5명, 대구 1명, 경주 1명입니다.
의료진 감염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대구 가톨릭대병원 간호사 1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만 4살 어린이 1명과 고등학생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 670명에 대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선 결과 445명의 소재가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나머지 225명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성지순례단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성지순례에 다녀온 의성군 주민 1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추가 확진자는 모두 2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확진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병상이나 의료진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점도 걱정인데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병상과 의료진 확보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오늘까지 520개 병상을 확보했고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해 국군 대구병원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의 코로나19 전용 병상을 앞으로 1000여 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상북도도 오늘까지 포항과 안동, 김천의료원의 50%를 비우고 28일까지는 이들 의료원을 100% 비워 210개 병실, 824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격한 환자 증가 추세를 감안해 대구 보은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적십자병원과 국군 대전병원 등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병상 하나를 확보하는데도 최소 사흘에서 길게는 일주일씩 걸린다며 중앙정부가 선제적으로 병상 확보와 의료진 확충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료진은 공중보건이 51명이 대구에 파견된 데 이어서 코로나19 전용 병상인 대구의료원과 대구 동산병원에 오늘 의료진 110여 명이 추가로 합류합니다. 한편 약국과 편의점에서 마스크 품절 사태가 이어지는 등 마스크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부터는 사정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식약처와 민간업체 등을 통해 확보한 마스크 221만 장이 대구에 공급됩니다. 이 물량은 의료진과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시중에 판매됩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폐렴, 대구발 폐렴이란 말이 대구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면서 대구 시민과 대구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말아달라고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청도 대남병원에서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네, 다음은 부산입니다. 부산시가 오늘 2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확진자 수가 부산은 38명으로 늘어나는데요.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집계와는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최유지 기자, 부산 지역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환자들을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이곳 부산의료원도 점차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산시는 오늘 부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22명 더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 집계에 따르면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8명으로 늘은 겁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공식 브리핑을 열고 추가 확진자 현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들이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부산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확진자 중 8명이 동래구 온천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입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를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도 있는데요. 이 확진자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동안 부산 진구 네오스파 찜질방에서 숙박한 것으로 확인돼 접촉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또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부산시가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해당 병원을 통째로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 조처를 내렸습니다.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메리놀 병원은 건물을 소독하고 접촉한 의료진 8명과 외래 환자 17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는 확진자가 계속 늘 것에 대비해 이곳 부산의료원을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540개 병상을 최대한 비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의료원에서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네, 이번엔 경남 상황 알아보죠. 의사와 간호사 각 1명씩 확진 판정을 받아서 사흘째 폐쇄가 이어지고 있는 한마음 창원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효경 기자, 현지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한마음 창원병원은 40대 간호사에 이어 50대 의사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창원시 간부회의 내용을 보면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는 마취과 의사입니다. 의사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수술한 환자 11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들은 병원 한 개동을 비우고 14일 동안 별도 격리됩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의사와 간호사 가운데 증상이 있는 13명에 대해 검사를 했거든요. 조금 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마음 창원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는 288명이고 또 의사가 37명, 간호사가 400명, 행정직원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창원시는 한마음 창원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특히 산부인과 환자 8명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6명 가운데 5명이 자가 격리돼서 수술이 가능한 의사는 현재 1명뿐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산부인과 입원 환자의 전원을 검토하면서 인근 병원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들은 방역 당국과 병원의 통제 아래 큰 동요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부터는 일부 환자가 태어나고 일부 보호자의 출입이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조금 전 합천 5명, 김해 1명, 양산 1명 등 오늘 확진자가 7명 더 추가돼 모두 22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추가된 확진자 7명 가운데 6명이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것을 대비해 마산의료원을 전담 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 창원병원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확진자가 1명이었던 울산에서도 오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와 신천지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본 사람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박영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울산에서는 오늘 오전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이틀 만입니다. 현재 울산대병원 음압병실에는 첫 확진자와 두 번째 확진자를 포함해 모두 2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울산 중구 다운동에 사는 50살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지난 16일 울산 신천지 교회에서 울산의 첫 확진자와 같이 예배를 본 교인으로 당시 확진자의 앞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는 첫 확진자가 16일 울산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시 예배 참석자 233명의 명단을 받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가 이들에게 문자를 보내 통화가 된 인원은 225명이며 8명은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증상이 있는 사람은 15명이었으며 증상이 심한 10명을 검사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이 확진, 4명은 음성, 5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울산시는 밝혔습니다. 울산 신천지 교회의 전체 교인은 4,50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울산시는 현재 전체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근 울산과 대구의 신도들이 서로 원정 예배를 다닌 사실도 밝혀짐에 따라 울산에서 추가 확진자 발생의 우려도 높습니다. 울산시는 또 경주 불구동의 한 기업체의 41살 지게차 운전자가 지난 21일 자택에서 숨진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울산에 사는 이 회사 직원 280명의 명단을 확보해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시는 경남 거제시의 첫 확진자가 지난 19일과 20일 동구와 남구 일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환자와 동선이 겹치는 접촉자들을 추적해 조사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병원에서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지금까지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충북에서는 다행히 이틀 동안 추가 확진자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계속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 2명이 입원해 있는 청주의료원 연결합니다. 자, 진희정 기자, 충북 지역은 오늘은 확진 소식이 없는 거죠? 자, 잠시 방송 연결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죠. 자, 지난 주말 이후 전북 지역에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는 신천지 교회 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 도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자, 박훈 기자, 송하진 도지사가 발표한 대책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주말 이후 전북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더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는 전북 지역 내 신천지 관련 시설을 전수조사해 폐쇄 조치하고 대구 신천지 교회와 경북 청도 대남병원 방문자와 접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을 긴급 편성해 방역을 촘촘히 하고 지역 경제 피해도 줄여 나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혹시 모를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비해 격리병상을 늘리겠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국가지정 관리병상을 갖춘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말고도 군산과 남원, 진안 등 공공의료원 3곳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격리 치료병실을 260여 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고 유언비어나 가짜뉴스 등 위법행위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3.1절 기념식을 포함한 각 시군에서 예정돼 있던 행사도 당분간 전면 취소하고 집회나 종교활동 같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활동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무료급식소나 요양원, 어린이집 등 감염에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도청에서 KBS 뉴스 박웅입니다. 네, 전반적인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6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늘었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천효정 기자, 자, 오늘 발표된 확진자 현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어제보다 161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모두 7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 수도 7명까지 늘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들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특히 많이 발생했는데요. 대구, 경북에서 가장 많은 14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에서 10명, 서울과 경남에서 각각 3명, 그리고 부산에서 2명, 광주에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대구 신천지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도 12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로 추가된 사망자 2명은 모두 어제 사망한 뒤 오늘 집계에 반영됐는데요.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 환자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가 어제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는데 정부의 방역 대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일단 기존의 방역 봉쇄 정책을 현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의 입국자 차단이나 아니면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들을 자가격리시키는 조치인데요. 지금의 전파 규모와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특정 집단이나 지역을 위주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봉쇄 조치가 여전히 효과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내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하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의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면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도 발표되긴 했습니다만 정부의 지금의 코로나19 대응 조직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효과적이고 빠른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아 지휘를 총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마련된 정부 세종청사에서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네, 그럼 확진자 현황과 정부의 대응을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상황도 전망해보겠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일단 확진자 현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확진자는 763명입니다. 네. 어제보다 161명이 늘었습니다. 확진자 중 완치돼 격리 해제된 사람은 18명이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지금까지 7명입니다. 네. 어제보다 1명이 늘은 수치입니다. 네. 어저께보다 1명 이 사망자는요. 청도 대남병원 관련된 분으로 60대 남성입니다. 예. 그리고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된 사람에 대한 통계 숫자도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455명으로 한 예. 60% 정도를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예.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오늘 확진된 161명 중 129명은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이고요. 오늘 확진된 사람 중에서는요. 예. 그리고 오늘 확진된 161명 중
123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예. 광주, 경기, 경남 중에서도 발생해서 지금 전국 곳곳에서 지금 기타로 조사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확진자도 대부분 대구 경북에서 나왔고 대구 경북에서 나온 사람들의 또 대부분은 신천지 교회와 관련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763명인데 이 가운데 신천지 교회 관련 감염자들이 455명. 예, 그렇습니다. 70 몇 %요? 한 거의 6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60% 정도 되는 수치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증가 추이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세균 총리도 박능훈 보건장관이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일 2, 3일이 최고점을 찍을 것이다. 네. 확진자 수가.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고비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예, 그 근거는 바로 특정 단체, 이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의 수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벌써 여기에 관련된 확진자만 455명인데요.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만 해도 9,300여 명이 예. 넘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던 사람도 200여 명까지 합치면 한 9,500여 명 정도가 되는 수치입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대구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2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대구 지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각각의 지역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국에서 나오는 이 확진자의 추세가 접촉자를 빨리 조기 발견하고 관리를 하지 못하면 전국적인 유행으로 가기 직전이라는 지금 상황인식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역시 신천지 대구 신천지 교회, 경북 청도의 대남병원 이 두 군데가 확실히 많습니다. 그리고 핵심 고리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추가로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국내 확진자가 이제 7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확진자를 갖다가 일일이 지금 파악하기조차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네. 큰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를 보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앞서 얘기하셨듯이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그와 연관된 접촉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것, 네. 이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청도에 있는 경북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예. 청도 대남병원의 집단 감염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미 1차 조사가 끝났고 이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된 확진자와 접촉자 조사는 아마 1차 조사가 끝났다고 앞서 브리핑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 청도 대남병원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여기서 병원 내 감염이기 때문에 병원 내 감염의 특성상 결국 환자들이 있고 그리고 의료진들이 그 환자들하고 같이 뒤섞이면서 같이 바이러스가 집단으로 감염된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 5층은 폐쇄병동인데요. 예. 정신과의 폐쇄병동입니다. 여기에 103명의 환자가 있었고 실제로 이 103명 모두 다 지금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돼서 지금 사망자 숫자도 벌써 지금 5명이나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 안에서 같은 그 5층 외에도 그 3층 폐쇄병동이 아닌 3층에서도 환자가 지금 확진 환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네. 지금 청도 대남병원의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더 중증인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중증 환자가 또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네. 지금 여기에는 지금 방역 당국이 지금 주의 깊게 지금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는 사실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 전원이 감염이 됐고 사망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환자들 전원이 감염될 때까지 지금 그 관리가 안 됐을 수 있었을까? 네, 일단 그 정신과 폐쇄병동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폐쇄병동이라는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이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이 일단은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더군다나 다인병실 위주로 사용이 됐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작업치료 예. 그리고 여러 사이코드라마 여러 가지를 갖다가 같이 의료진과 함께 어울리면서 치료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집단 한번 바이러스가 그쪽에 침투를 했을 경우에 그 안에서 집단적으로 또 밀폐된 공간이고 밀집된 공간에서 예. 다수가 거의 대부분 지금 다 지금 감염이 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대남병원 내에 코호트 격리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그 한꺼번에 격리돼 있으면 그 병원 내부에 어떤 장비나 의료진은 충분히 많이 공급이 부족하겠죠.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청도 대남병원에 있는 환자들 중에 중증인 분들은 어제 한 17명 정도를 갖다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인근 네. 동국대병원이나 이런 여러 인근 병원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확진된 분들 중에서는 이제 경증인 분들만 남겨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환자분들끼리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분들끼리 남겨둬서 집단으로 같이 묶어서 관리한다는 게 바로 코호트 격리의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같이 경과 관찰을 하면서 거기에 또 국립 여러 가지 정신과 전문의들을 갖다가 외부에서 또 투입을 해서 정신질환을 잘 관리하면서 또 그것과 함께 코로나19 이 감염증에 대해서도 지금 관리를 갖다가 같이 묶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오늘까지 확진자가 763명입니다. 지금 7명이 숨졌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 위독한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까? 네, 어제까지는 위중한 사람이 3명, 그리고 마스크나 이런 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 3명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네. 지금 밤새 오전 사이에 좀 환자 숫자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건 좀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네. 방역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정부가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방역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일단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오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어제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 그러니까 감염병의 위기 단계가 총 4단계인데요. 예. 제일 처음에 관심, 주의, 경계, 그리고 심각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올린 겁니다. 이 심각 단계에서는 일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가 됩니다. 예. 국무총리를 장으로 하는 이 본부장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됐던 건 최초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2개의 차장을 두는데 하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범정부안전대책본부라고 해서 행전안전부 장관이 이 장을 맡습니다. 예. 크게 그 두 차장이 이렇게 각 부서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그 휘하에 둬서 지금 현재 지금 검역과 그리고 조기 발견하는 봉쇄 정책과 그리고 환자들을 갖다가 피해를 최소화하게 한 이런 전략들을 같이 구사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뭐 누가 장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주의란이 올라간 만큼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일 겁니다. 자, 박 기자, 지금 그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확진자도 많고 확진자가 막 늘어나면 그거보다 더 많은 수의 접촉자가 생겨날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 병상이나 격리실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네, 이 앞서서 지금 결국 대구시, 경북 여기 음압격리 병상은 지금 100%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확진 환자들이 계속 나오면서 아직 입원을 하지 못한 분들도 한 200여 명이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는 경증 환자하고 중증 환자를 나눠서 지금 이들을 관리하는 정책들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 중입니다. 네. 실제로 지금 한 1000병상 정도를 갖다가 경증 환자를 위한 1000병상 감염병 전담병원을 갖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벼운 경증의 코로나19 환자들은 한 군데로 가벼운 사람들끼리 모으고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같은 경우는 중증의 인공호흡기나 그리고 에크모나 여러 가지 네. 기계호흡을 해야 되는 분들을 갖다가 이쪽으로 좀 나눠서 분류해서 관리하는 것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요. 지금 대구시에서도 지금 이런 병원들에 대한 확보 이런 것들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방역 얘기 같은 거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은 그런 거 많이 여쭤보십니다. 도대체 그 코로나19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또 그런 비슷한 증상, 감기 증상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감기 증상 같은 게 갑자기 생기면 내가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코로나19에 대한 의심 증상으로 37.5도의 발열,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호흡곤란 같은 이 호흡기 증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증상이 있기 전에 가벼운 몸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두통이 있다거나 그리고
뭐 인후통이 있다거나 침을 삼킬 때 목이 아프다던가 이런 약간 좀 근육통이 있다던가 이런 가벼운 증상일 때도 코로나19일 수 있어서 전문가들조차 일반 감기하고 코로나19의 의심 증상하고 명확하게 그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런 증상, 본인이 몸살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좀 머물면서 어디 이럴 때 동네 병원을 가기보다는 본인이 좀 물 좀 많이 마시고 집에서 네. 좀 쉬면서 3, 4일 정도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겁니다.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바로 그냥 병원에 가지 말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일단은 본인이 관찰을 하고 네. 그리고 한 3, 4일 지나서 증상이 좀 심해진다 싶으면 그리고 열이 난다거나 고열이 난다거나 또 기침 증상이 심해진다 싶으면 그럴 때는 1339에 연락을 해서 안내를 받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대구 지역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2주간 감기 증상이 있는 대구 시민 한 2만 8천여 명에 대해서는 네. 미리 전수조사, 그러니까 감기 증상에 대해서도 이미 진단검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상으로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구 지역 외에 있는 분들은 일단 네. 집에서 좀 사회활동을 좀 자제하면서 머물면서 자기 자신을 좀 관찰하는 게 대구 중요합니다. 경북 외라도 감기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지 말고 집에서 머물면서 좀 상태를 보다가 상태가 악화되면 열이 더 심해지고 기침이 더 심해지면 그래도 병원 가지 말고 1339로 먼저 전화해라. 예, 맞습니다. 혹시 또 그분들하고 1339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은 네. 또 대구 지역에 갔다 왔던 그 동선이나 여행력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꼭 상담을 받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 좀 더 시간이 나면 다시 얘기를 이어가죠.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병역 판정 검사도 오늘부터 2주간 잠정 중단됐습니다. 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11명이 나왔습니다. 한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무청이 오늘부터 3월 6일까지 2주 동안 전국의 병역 판정 검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취한 조치입니다. 병역 판정 검사의 일정 재개는 매주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상황에 따라 2주 뒤에도 병역 판정 검사 중단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주간 병역 판정 검사가 연기되는 대상자는 16,700여 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오후 늦게 4명이 추가돼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4명은 포천 육군부대 병사 3명과 대구 육군부대 간부 1명으로 군에서 다른 장병 확진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 확진자들은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장병, 군무원과 밀접 접촉한 인원들로 군 당국은 부대 최초 감염자들이 격리되기 전에 다른 장병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집단 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군내 감염이 발생하면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예방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10일 이후 본인이나 가족이 대구 영천과 청도 지역을 방문한 장병 6,400여 명을 포함해 7,700여 명을 격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 외박과 면회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의 현황 그리고 정부의 대응까지 짚어봤는데요. 그 파장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15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이미 도착한 관광객들의 발이 묶이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가 집계한 한국인 입국 제한 국가는 모두 15곳입니다. 한국인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막는 곳은 6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제 한국에서 온 항공편을 돌려보낸 데 이어 한국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바레인과 요르단도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키리바시와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도 한국에서의 입국을 막고 있습니다. 이 밖에 모리셔스에서도 신혼여행객들이 입국 금지된 뒤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입국 금지 국가의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입국 절차를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요구하는 국가는 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카오의 경우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람은 공인체육관 등에서 6시간 이상 걸리는 검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카타르와 오만은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합니다.
영국과 우간다, 브루나이, 에티오피아, 투르크메니스탄 등도 한국 방문자들이 증상을 보일 경우 즉각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24일 동안 한국인 입국자에 대해 의학적 관찰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체류 중 코로나19로 곤란을 겪을 경우 영사 콜센터나 주재 영사관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과 타이완 등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격상했고 영국과 싱가포르 등도 자국민들에게 대구와 청도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대학교 개학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번 주에 중국인 유학생 만여 명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교육부는 집중 관리 주간으로 정하고 오늘부터 인천공항에 중국인 유학생 전용 창구를 마련해서 특별 관리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주수 기자, 중국인 유학생 전용 창구가 설치됐습니까?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공항 입국장 한쪽에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안내센터가 설치됐습니다. 이 안내센터는 오전 9시에 설치됐는데 본격적으로 가동된 건 11시 이후입니다. 중국 진안에서 10시 15분쯤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린 중국인 유학생 9명이 이곳 안내센터를 이용했습니다. 이 중국에서 도착한 유학생들은 여느 중국 입국자들처럼 공항 검역 과정에서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등을 확인받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입국장으로 나오면 유학생 전용 안내센터로 이동합니다. 센터에서 교육부 직원들은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소속 대학을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또 대학 담당자에게 자신의 입국 사실을 알렸는지 묻고 알리지 않았다면 창구에서 바로 전화를 하도록 합니다. 입국 후 2주간 외출을 자제하고 등교를 하지 않고 의심 증상 여부를 매일 체크할 것 등 입국 유학생을 위한 행동 요령도 전달합니다. 이 같은 센터는 현재 1, 2터미널 입국장에 각각 한 곳씩만 마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 모두 이곳 안내센터를 방문하는 건 아닙니다. 안내센터 이용이 의무가 아닌데다 인천대 등 일부 대학처럼 학교 차원에서 인솔자를 보낸 경우 학생들은 안내센터에 들리지 않고 각자 거주지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도착하는 여객편은 23편입니다. 3,600여 명의 승객이 중국에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증시와 환율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민수 기자, 자, 지금 금융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보다 2.26% 떨어진 2114.04로 출발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160여 명 늘고 사망자도 1명 늘었다는 소식에 변동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집계가 나온 이후인 10시 26분쯤 한때 2099.91을 기록해 2100선이 무너졌고 12시쯤 한때 209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209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외국인이 5,50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3천억 원, 기관은 2천억 원어치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마스크와 관련이 있는 포장재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내림세가 뚜렷한데요. 코스닥 지수는 지난 금요일보다 2.18% 내린 653.4로 거래를 시작해 현재 3% 내린 647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도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현재 지난 금요일보다 8원 60전 오른 달러당 1217.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인 금값은 눈에 띄게 오르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에서 11시 40분 기준 1kg짜리 금 현물의 1g 가격은 64,6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제부에서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추경 예산 편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정치권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의 뜻을 모으자 정부도 입장을 바꾸는 분위기입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이 오늘 모든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오늘 오전 코로나19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가 끝난 뒤 정부가 모든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해석됩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랐고 대통령도 과감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추경 여부보다 어떤 사업과 정책을 할지가 중요하다며 추경 편성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또 올해 본 예산과 예비비, 각종 기금까지 남아있어 재원이 모자란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만에 500명 넘게 늘어나고 정치권에서도 추경 편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정부의 분위기도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귀국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추경 예산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경 편성을 결정하더라도 각 부처에서 쓸 곳을 취합해야 하고 심사와 예산안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11조 6천억 원 규모의 메르스 추경을 편성했던 2015년에는 정치권에서 제안이 나온 지 21일 만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회는 오늘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을 중지하기로 했고 통합당도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여야 의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해 정세균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확진자와 접촉해 선별검사를 받는 등 국회 내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일주일 동안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주일이 코로나 극복의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판단입니다. 집권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정은 이번 주에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가 경정 예산안 준비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대규모 집회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대한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대규모 집회를 둘러싸고 국민들께서는 근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계십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때입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즉각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 눈치를 보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민주통합의원 모임의 유성엽 원내대표는 총선 연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 입국 금지와 추경 즉각 실시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안입니다. 네, 이번엔 중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크게 줄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제사회 재가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의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중국을 연결합니다. 최영은 특파원, 지금 중국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당국 발표처럼 좀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중국의 신규 확진자는 닷새째 1,0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23일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409명, 사망자가 150명 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후베이성을 제외하면 30개 성시 자치구에서 11명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곳 베이징에서는 이틀째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의 상당 부분은 우한에서 나오고 있어서 우한의 상황이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가 결정적인 단계라면서 방역의 고삐를 바짝 줘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와 사회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불가피하지만 올해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태가 길어지면서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쇄했던 주요 관광지들의 문을 다시 여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너무 빨리 긴장을 푸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중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이 지금 남의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중국에서도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소식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주요 매체들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연일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는 소식도 속보로 전했고요. 관영 환구시보는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등의 상황은 중국 후베이성 밖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가볍지가 않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방과 통제 조치가 불충분할 수 있다.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은 앞서 자신의 SNS에 한국의 대응은 느리다고 지적을 하면서 한국과 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중국 저장성의 일부 도시가 전면 폐쇄식 관리와 또 대중교통 중단으로 확산세를 저지했던 것을 한국의 효과적인 방역 조치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SNS인 웨이보에서는 중국은 곧 끝나가는데 한국은 곧 끝장날 것 같다는 등의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이 오히려 한국의 대응이 느리다고 하는군요. 자, 어쨌든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중요한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 즉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연기될지 여부가 오늘 최종 확정이 됩니다. 이 전인대를 통해서 그해의 경제 성장률 같은 이 사회 경제 발전 목표가 공개가 됩니다. 또 예산을 확정하고 법안을 심의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전인대가 연기되면 경제 성장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시 주석의 해외 순방 같은 외교 일정에도 변동이 불가피합니다. 또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아오 포럼도 다음 달로 예정이 됐는데 역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개학이 연기됐지만 집에 있을 때도 어린이 개인 위생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어린이들은 코로나19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믿을 게 못 됩니다. 대구에서는 4살 배기가, 경기도 김포에선 16개월 된 유아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4살 어린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0살 미만 어린이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이 환자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58번째 환자가 근무했던 대구 한아린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58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를 하던 중에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된 겁니다. 또 경기도 김포시는 생후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확인된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미성년자는 모두 9명으로 전체의 1.4%입니다. 코로나19 미성년자 환자는 해외에서도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어린이 환자가 발생한 중국에서도 이달 11일 기준 20세 미만 환자의 비율은 전체의 2%였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들이 성인보다 사회 활동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소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하루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더 적기 때문에 접촉 빈도가 확진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적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지금까지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중 미성년자들은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경미한 증상만 보이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확진된 4살 어린이도 양호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가 발병했을 때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메르스 국내 감염자 186명 중 10살 미만 어린이는 1명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 유치원과 학교들이 개학하면 코로나19 미성년자 환자 발생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손 씻기와 마스크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브리핑을 갖고 시민들에 대한 당부 사항을 전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어제부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비상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경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구성 운영해온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대폭 강화하고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중심이 되었지만 하루에도 수백 명의 확진 환자가 생겨나는 이 비상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방역 대책을 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확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대통령께서도 지방정부 역할을 각별히 강조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일 오전 11시에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하면서 정책을 공유하고 또 시민들의 협력을 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 밀접 접촉 최소화를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위기경보 심각 단계 대응 방침에 따라서 경찰과의 적극적인 공조하에 향후에 광화문 일대 등의 도심 집회를 철저하게 막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광화문 광장 등 도심 집회 참가자들 대부분이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자들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 집회를 강행한 범국민투쟁운동본부가 예고한 바대로 오는 2월 29일과 또 3월 1일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집회를 위해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는 등의 물리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서울시는 고위험 우려 시설에 대한 중점 방역 대책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전 국민적으로 불안과 공포의 근원지로 지목받고 있는 신천지교 관련 시설과 병원 내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은평 성모병원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미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전달받은 163개소 서울시 소재 신천지 교회 부속기관에 대한 폐쇄와 방역을 완료했습니다. 나아가서 신천지 위치 알림 웹에서 확인된 158개소, 또 개신교 총회 제보에 따른 162개소, 시민들이 제보한 20개소에 대해서도 기존에 입수한 목록과 중복이 없는지 확인해서 신천지 관련 시설이 확인되는 즉시 폐쇄하고 또 방역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의 폐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밀접 접촉 우려가 있는 신도들에 대해서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신천지 측에서는 서울시 내에 신도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자발적으로 신도 명단을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만약 계속해서 명단 제출을 거부한다면 압수수색 등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명단을 확보해 줄 것을 정부와 경찰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신속한 환자 발견, 역학조사 강화로 봉쇄 정책을 한편으로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역 확산 차단, 환자 치료 집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비상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하는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5개 보건소는 지금부터 기존의 진료 기능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강화해서 24시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의료원 보람의 병원은 어린이 전용 선별진료소로 최초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의 감염력이 아주 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노출의 최소화를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부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대중교통 혼잡도를 줄이기로 이미 결정하고 오늘 아침부터 실행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부서별로 필수 인력을 제외한 70% 이상의 서울시 공무원은 아침 10시에 출근하고 7시에 퇴근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같은 출퇴근 시간 조정에는 25개 자치구는 물론이고 또 투자 출연 기관들도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 소재 기업과
공공 그리고 민간 기관 등에도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혼잡도를 낮추는 시차제, 출퇴근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서울시를 믿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외출이나 이동을 자발적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책을 발표를 했고요. 특히 신천지 교단에 교인 명단을 제출해달라, 안 주면 경찰에 압수수색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전국의 확진자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지금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는 763명으로 또다시 대폭 늘어났습니다. 밤새 추가로 환자가 발생하면서 조금 전인 10시 발표에서 어제보다 161명이나 늘었는데요. 새로운 확진자는 대부분 대구와 경북 지역에 142명으로 많고요. 대부분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도 어제보다 2명이 더 늘었습니다. 총 7명으로 중국의 국가로는 이란에 이어서 가장 많습니다. 5명은 경북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환자고요. 1명은 경주 그리고 1명은 경북대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738명으로 역시 대폭 늘었고 격리가 해제된 환자는 18명으로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전국적인 환자의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또다시 161명의 추가 확진자가 더해지면서 이제 대구는 457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북 지역 180명, 이 둘을 합치면 전체 환자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도권의 환자가 많은데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도 30명 안팎으로 환자가 많이 늘었고요. 대구, 경북 지역과 가까운 경남 그리고 부산 지역도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누적 환자가 10명을 넘었습니다.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어제까지 16명이던 확진자 수가 밤사이에 22명이 늘어서 모두 38명으로 확인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공식 집계까지 시간차가 좀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역시 대부분 대구, 경북 지역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확진자 수 추세를 보면요. 지난 주말 사이에 하루에 100명에서 최대 200명 넘게 환자가 발생했고 누적 환자 수가 3배나 늘었습니다. 조금 전 발표로 환자는 이제 700명을 넘어섰는데요. 여전히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감염자가 대다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자는요, 455명으로 더 늘었고요. 청도 대남병원은 111명으로 둘을 합치면 전체 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정 단체와 장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 감염 형태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대구 신천지 교회 교인을 비롯해서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도 8천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당분간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가 코로나19의 최대 고비가 될 거라며 과도한 공포심 대신 개인 위생에 계속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60대 이상 고령층은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은 병원 방문 그리고 종교 활동 등도 당분간 자제해 주시고요. 열이 나고 기침이나 인후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339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예,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오전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161명이 늘었습니다. 그 대부분은 대구 경북 지역이고 또 그 대부분은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763명, 76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7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오후 통계가 또 발표되는데요. 이때는 또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입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죠. 오늘 오후부터 점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노은지 기상캐스터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9.8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3도, 부산이 16도, 광주가 17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5도에서 8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맑은 하늘이지만 서쪽에서부터 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점차 흐려져 밤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충청, 전북과 경북에는 20에서 80 이상, 서울, 경기와 영서,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간 지역엔 5에서 20cm의 많은 눈이 예상돼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전이 15도, 대구가 16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특히 신천지 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나의 건강도 지키고 내 이웃들의 건강도 지키는 방법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